책봉을 하는 나라가 상국으로,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는 나라가 하국으로 상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고려는 건국 초부터 중국 왕조로부터 계속 책봉을 받고 조공을 했습니다. 해동천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책봉 조공 관계를 수용했던 것이죠. 고려가 처음 건국됐을 때 중국에서는 아직 당이 망하고 송이 건국되기 이전 5대라고 하는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이 5대 왕조로부터 송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고려는 5대 송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5대 또는 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북쪽의 거란에 대해서는 고려도 역시 적대적인 정책을 펴니다. 거란 쪽에서 먼저 고려에 접근을 해옵니다. 거란이 5대 그리고 뒤에는 송과 경쟁하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기 전에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부교 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란에서 고려에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이 낙타 50마리였습니다. 낙타 50마리를 선물받은 고려 왕건이 낙타를 모두 개성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서 굶겨 죽이는 사건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대단히 큰 결례죠. 그런데 왕건은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란에 대한 적대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거란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 송에 대한 친근감으로 표시가 됐을 겁니다. 친송 반거란 정책. 태조 왕건은 이것으로 부족해서 후대 왕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후뇨 10조라고 하는 글에 거란은 금수와 같은 나라다라고 하는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당대뿐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거란과 친교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은 것이죠. 거란의 접근에 대해서 고려가 적대감을 보였을 때 이것은 결국 전쟁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 전에 고려를 먼저 침략해 왔습니다. 993년 거란의 제1차 침략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고려가 건국되고 처음 맞이한 외침입니다. 지나쳐보기 아까운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고려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그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국왕 성종이 친히 서경으로 행차하였다라고 하는 저기록입니다. 개경에 있던 왕이 서경, 평양까지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죠. 외침을 당해서 국왕이 뒤로 도망가지 않고 전선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려의 어떤 힘이 느껴지죠. 이 전쟁에서 고려는 서희를 파견해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합니다. 거란 지휘관 소손영과 서희가 마주 앉아서 담판을 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소손령이 요구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거부하고 하나는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이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고려로부터 거란까지 이르는 교통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청천강으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 나중에 강동 육주라고 불리는 지역,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을 고려의 영토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소손령이 서희의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돌이킵니다. 서희는 외교를 통해서 거란군을 철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거기에 더해서 강동 육주를 고려 영토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잃었을까요? 바로 송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란에 사대하기로 하면서 송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송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면서 고려와 거란이 타협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고려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려가 건국 후 계속 중국으로부터 즉 송으로부터 많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많은 유교 서적, 불경, 비단, 도자기, 차 이런 고급 선진 문화를 송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길이 끊어지게 된 거죠. 문화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지만 송과 비공식적인 교류를 계속합니다. 상인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고려에서 필요한 물건을 송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 거란을 자극합니다. 거란이 고려를 한 번 더 침략해 옵니다. 이때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려 국왕이 개경을 뺏기고 전라도 나주까지 피난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거란군이 돌아가면 고려 국왕이 직접 거란에 가서 항복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내걸고 가까스로 거란군을 돌아가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란군이 돌아간 다음에 고려 국왕은 거란에 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것 때문에 또 한 번의 침략이 있습니다. 거란의 제3차 침략인데, 이 거란의 제3차 침략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이 등장합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처음 10만 명으로 침략해온 거란군이 수천 명밖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남을 정도의 역사적인 대승이었습니다. 993년부터 시작된 26년간의 전쟁을 고려의 승리로 끝내게 한 대단히 중요한 승리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려가 귀주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거란이 멸망한 게 아니었죠. 거란의 4차, 5차 침략이 얼마든지 계속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고려는 그 점을 먼저 염려합니다. 1020년, 이렇게 보니까 꼭 올해로부터 10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군요. 1020년에 전쟁에서 승리한 고려가 먼저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책봉조공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려가 상국이 되는 책봉조공 관계가 아니라 서희의 외교로 맺었던 책봉조공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귀주대첩의 승리를 재산으로 해서 외교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거란도 더 이상 고려와 싸우는 것이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고려와 거란 사이에 책봉조공 관계가 회복이 됐고, 자, 고려와 송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고려가 의도했던 대로 고려와 송의 비공식적인 교류, 문화교류, 경제교류는 계속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거란, 송, 그리고 고려 사이에 세력의 균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력 균형은 11세기 100년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11세기 100년의 평화, 이것은 고려에게 대단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려가 건국된 지 100년이 지났고, 그 100년 동안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가 안정기로 접어들어가는 그 시간, 그것이 11세기 100년의 평화, 이 시기였던 것이죠. 이때 고려는 정치적인 안정, 대외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300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데 성공합니다.